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와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면서 관세청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내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2014년에는 언니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적이 있는데 내일 조현민 전무 경찰에 소환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때와 조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때보다도 지금 이제 뭐 조현민 전 전무뿐만이 아니라 뭐 어머니라든가 아버지에까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일은 일단 지난 3월 16일 광고 대행사 회의 과정에서의 이른바 물컵 폭행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원론적인 입장, 뭐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던가 아니면 도의적으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식의 아주 짧은 얘기만 하고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길어질수록 다른 수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혹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일단 경찰은 조현민 전 전무가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날 회의에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물이 담긴 유리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음료가 담긴 종이컵 같은 것들이 있고 다른 물품들도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물컵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해 던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특수폭행이고 그냥 일반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줬을 경우에 이른바 반의사 불벌이라고 해서 아예 처벌을 받지를 않는데 이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라든가 처벌을 원치 않는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법원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뭐 수사 초점을 처음으로는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리컵을 던진 사실을 경찰이 입증을 해야 할 텐데 이게 뭐 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이 대한항공 직원들의 경우에는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일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광고 대행사 업체들은 뭐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군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광고 대행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 회의 정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소음이라든가 던졌다든가 부서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네. 다만 뭐 진술자에 따라서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던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바닥이라든가 다른 곳을 향해서 그냥 분풀이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폭행이 적용이 되려면 맞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는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지겠죠. 네, 유리컵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나긴 했었지만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사람을 향해서 던져졌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조현민 전 전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의 혐의도 받고 있어요. 당시에 회의장이 만약에 그 광고 대행사와 함께 특정 국가의 캠페인을 뭐 시도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었고 장기간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조현민 전 전무가 그 광고 자체를 아예 없었던 걸로 돌려버렸다.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계약 위반 사항이 없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감정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자체를 없었던 걸로 그것도 위력에 의해서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가능할 수가 있고 또 대한항공 사무실이라든가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날 있었던 폭행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 뭐 대한항공 직원이라든가 혹은 광고회 대행사 직원들에게 뭐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에 관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라면 그건 역시도 증거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폭행에서 시작해서 주변 어떤 것들이 관련해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의혹으로 이번 사태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더 크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밀수, 탈세 의혹 아니겠습니까? 관련 제보들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고요. 뭐 이른바 지금 벌써 한 200명이 시작을 해서 한 1,800명까지 내부 제보방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언론사 또 경찰 수사기관들도 적극적으로 그 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있다는 거죠. 이미 총수 일가들 뭐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조현민, 조연아 두 자매들이 직접적으로 밀수를 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개입을 했었다. 뭐 명품 의류라든가 가방 같은 것들을 들여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자체가 밀수인 거고 또 관세를 포탈한 거거든요. 그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경우에 해외 명품을 구입한 내용이 적힌 문서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조현민, 조연아 씨의 밀수 의혹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총수 일가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굉장히 갑질로서 굉장히 여론은 뜨겁고 비난은 많이 받고 있지만 범죄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밀수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 나오고 있는 게 일가가 전체가 관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코드, 그러니까 미세스 DDY라고 하는데 DDY라고 하는 게 이제 조양호 회장을 가리키는 대한항공 내의 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미세스가 붙었으니까 이제 이명희 이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밀수나 관세 포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세 포탈 액수가 2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관세법에 따라서 밀수한 물품의 가해 혹은 그걸 신고를 안 해서 관세를 포탈한 액수의 가액에 따라서 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만큼 입증이 되느냐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드물지만 이 관세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전부 자택에 대해서 세 사람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었고 동영상 촬영 같은 것까지 다 해서 일일이 분석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신임 관세청장 같은 경우가 검찰에 있었을 때 밀수 분야를 또 전문으로 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찰의 폭행 수사와 별개로 또 관세청에서 수사도 굉장히 무거운 혐의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수의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역형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세금을 포탈한 액수가 2억 원 이상일 네. 경우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거도 물수 가해 원가에 따라서도 그 액수가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세금을 포탈한 액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물품 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에 따른 형량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렇게 고가의 물품들을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대한항공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워낙 강조되는 곳이기 때문에 테러 혐의가 있다거나 밀수에 이용됐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항공사 자체 내규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뭐 조현민 전 전무회 같은 경우 조심스럽지만 벌써 이 외국인 신문이다 보니까 강제 출국 가능성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질서를 해쳤을 경우에 입국이 금지돼 있고 설령 입국돼 있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추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네. 있는데 밀수액이 그만큼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하면 중대 범죄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대한항공의 항공운송 약관을 보면 문제가 있는 그 고객들의 경우에 여객들의 경우에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오너 일가를 블랙리스트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네. 법적인 거는 계약상에서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죠. 약관이라고 약관에는 하는 그런 게 규정이 있다는 약관이라고 하는 게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고지를 하는 건데 본인들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지만 역시 항공편을 이용을 할 때는 사실은 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약관에 동의를 하고 이미 항공편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 항공사의 회사 그 비행기를 범죄에 이용했다면 그 약관의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